이번엔 다섯 번째 혜택입니다. 특례 적용.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적용되는데 얘를 무시하고 8년 임대했으면 50%, 10년 임대했으면 70%. 굉장히 센 거죠. 원래 16% 적용되는데 50% 해준대요. 20% 적용해야 되는데 70%를 해준대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법을 신설했을 때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하면서 이제 그 적용 요건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제 드디어 면적 요건이 등록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으로 판정하겠다. 원래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가액 요건이 없었죠.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얘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신설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요건까지 충족해야 돼 라는 겁니다. 이 혜택 받으려면 몇 년 임대해야 되죠? 8년 해야 50%, 10년 해야 70%니까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증액 제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증액 제한은 언제부터 준수를 하래요? 민특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2019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를 올리래요. 근데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특이하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를 올리래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5%를 증액 제한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신설된 세제 혜택입니다. 그때 준공공 임대주택의 요건이 뭐였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주택여야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적용받고 임대료 증액 제한도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특례 혜택인데 막아놓죠. 언제까지? 2020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단지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건설, 내가 신축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2024년 12월 말까지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블루오션 주택 임대사업자의 히든카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건설임대주택이거든요. 건설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확대 측면에서 아직까지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장특공제율 50%, 70%를 아직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다,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한 10년 동안 끌고 갈 거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해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아직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에 반드시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8년, 10년, 그리고 얘는 처음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준공공 임대주택, 이 준공공 임대주택이 명칭이 추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최소한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지, 내가 8년, 10년 동안 매입 임대주택 또는 단기 임대주택을 끌고 임대를 했다 할지라도 등록증상에 매입 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 증액 제한 언제부터요? 내가 준공공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 준수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 혜택과는
임대 증액 제한 기준 임대차 계약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택공제율 특례 적용 범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내가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한참 동안 임대를 하고 양도했다 할지라도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임대한 기간, 요 기간,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말소된 요 기간의 양도 차익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어떻게 안분합니까? 이렇게 안분하래요. 전체 양도 차익은 구할 수 있겠죠. 이 전체 양도 차익을 갖고 취득 시점,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말소 시점, 그리고 양도 시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요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기간의 양도 차익만 반런해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0%나 70%, 나머지는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이 적용되면은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아닌 50% 또는 70%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반으로 줄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특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8년 동안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잦은 말소를 하고 팔아야 됩니까? 잦은 말소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2분의 1은 경과한 시점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끌고 갈 수 있으면 8년까지 가려고 합니다. 왜? 자동 말소가 되면 50%를 적용받는데 거의 50%를 적용받지 않을 때 세금하고 비교해 보면 반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자동 말소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요. 취득을 했습니다. 바로 등록한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 폐지되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자동 말소가 되고 바로 양도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또 임대를 하다가 양도합니다. 이런 경우, 즉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자동 말소된 기간은 요 기간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특례 적용 50% 또는 70%는 요 기간에 대해서만 받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양도 차익과 자동 말소된 이후의 양도 차익,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양도 차익을 어떻게 안분한다? 전체 양도 차익을 갖고 취득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장기 임대주택 등록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자동 말소됐을 때 주택 임대 공시가격, 양도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이걸 갖고 이제 안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달라지겠죠? 각각 달라진 걸 갖고 요 기간에 해당하는,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만 50%, 나머지는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일단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등록한 주택이 아파트예요. 그러면 아파트로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은 얘는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70%를 적용받을 일은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뭐죠? 70%를 적용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없다,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있죠? 우리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이때는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때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이때는 법부로 10년입니다. 그럼 이때 등록한 아파트는 몇 년 있다가 자동 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10년 있다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몇 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 근데 다들 50%밖에 못 받는 줄 알아요. 물론 2015년 12월 29일 이후에 등록한 아파트들이 많겠죠. 근데 그 전에 등록한 아파트는 10년이기 때문에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